모의고사 문학도 들어가 볼게요. 자, 조지훈 묘망, 그리고 김광규 큰악산의 마음, 그리고 이산의 죽분기, 이 세 가지 지문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문제까지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먼저 가에 대한 보기 분석 먼저 들어갈게요. 가를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 인간 존재. 그래서 제목인 이 묘망이라는 것은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라는 뜻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 그러니까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의 크기가 어떻다? 넓고 멀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거대한 세계 속에 놓인 존재, 그러면은 세계는 거대하니까 그거의 상대적인 자기 자신은 작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식을 우주의 차원으로 확장해. 그래서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재하는 상. 그러니까 묘망이라는 거대한 세계, 거대한 그러한 외부와 나 자신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인간 존재의 양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 한번 읽어볼게. 내가 오늘 밤 한올이 아주 그 한 실 한 가닥 그 정도의 갈대잎에 몸을 실어서 이 아득한 바닷속 창망한 물고비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누웠어. 돼서 느껴져? 어떤 이미지인지? 이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로 내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생은 그러니까 삶은 갈수록 고달프고 나의 몸둘 곳은 아무데도 없대. 근데 파도는 몰려와서 몸부림치며 바위를 물어뜯어. 화류법이야. 물어뜯어 파도가. 그러면서 넘쳐나. 그런데 내 귀가 듣는 것은 마지막 물결 소리. 이 물결 소리라는 거는 지금 기억 체크되어 있으니까 중요하게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겠지. 그 파도 소리에 먼 해일에 젖어오는 그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이야.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허공에 던져진 거는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이 표현에서 뭘 느낄 수 있어? 확정이 슬슬 일어나는데 나에게서 바깥으로 나아가고 있죠. 어디로 가? 하늘의 달이 그렇거니 수많은 별들이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은 나가 뭐랑 연결돼? 이 별들이랑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광대무변이라는 게 뭐야? 엄청나게 넓게 펼쳐진 이 우주의 하늘 모래의 지구 둘레를 찰랑이는 접신물. 됐어요? 이거는 점강법이 느껴졌어야 돼. 왜? 우주, 지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요. 바다요. 부릅니다. 너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바다를 굉장히 창망하고 넓은 공간, 그리고 그거에 상대적으로 나는 어때? 나는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라고 느껴졌는데 지금 이거를 우주로 확장했죠. 우주로 확장하면서 어떻게 됐어? 바다도 너랑 나랑, 바다야 너도 나랑 다를 게 없다. 우리 모두 허공에 던져진 아주 작은 존재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오늘 바닷속 한 점 바위에 누워서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 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자신이 느끼는 어떤 시름이라든가 어떤 생각하는 게 이다지도 작구나. 이 넓은 세상에 비해서 나의 인간 존재는 그만큼 작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보기의 내용도 잘 반영이 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뭐냐, 나랑 나를 감상한 내용도 있었다. 자, 나랑 나를 감상한 내용, 나와 다에 대한 보기도 분석한 다음에 지문으로 가볼게. 자, 문학작품에서 공간은 본질적 특성에서 나아가서 주체의 주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본질적 특성에서 나아가서 주관적인 인식으로 가기도 한대요. 주체는 공간에 대한 지향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기도 한데, 또한 공간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에서도 관념적일 수도 있고, 정리하자면 뭐야? 문제 해결로서 공간이 기능하기도 하고요, 추구하는 가치로서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로서, 추구 가치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로서 존재하기도 하는데, 뭐가 공간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구체일 수도 있고 관념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보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런 공간에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만 가져가면 돼. 됐습니까? 자, 나 한번 해보자.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자. 선생님이 원래 문제 풀 때는 보기 분석 끝난 다음에 지문 분석하고 그거에 딸린 문제풀이 한 다음에 가에 해당하는 문제만 푼 다음에 다 이런 순서로 가라고 했어. 나다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에 대한 거 체크하고 나에 대한 내용 체크한 다음에 나에 딸려있는 문제하고, 그러면 가나 묶여있는 거 있으면 이때 하고 그 다음 다 가고, 이런 식으로
지문과 문제의 거리가 가까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이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나다 쩌르륵 분석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선생님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해놓고 왜 해설은 이런 식으로 해요?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실제로 문제 풀 땐 그렇게 풀면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면. 자, 나 다시 태어날 수 없어. 지금 나 다시 태어날 수 없대.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편안한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 무거운 날에,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선생님은 몸이 무거운데 얘는 마음이 무겁대. 뭐가 더 무거운 걸까? 어쨌든 자, 편안한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 산으로 간대. 오케이, 산으로 렛츠고. 그럼 이 산이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 산의 이름은 큰악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루턱에 올라서면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야. 그게 특징이야. 바위, 숲을 다 제멋대로야. 굴참 나뭇잎 사이로 삭갱이 한 마리가 샥 지나가고, 썩은 나무 등걸 위에서 햇볕 조이는 도마뱀. 그러면은 이거는 산에서 본 풍경이야. 근데 이것의 특징은 뭐다? 제멋대로다. 됐죠? 크게 어려운 거 없었다. 자,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을 집 삼아가지고 몸만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 숱한 나무와 짐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살아가는 나무와 짐승들의 모습이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겠지.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그리고 너무 많은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얘네들이 너무너무 부러워. 왜? 시작할 때 어떻게 들어갔어? 자,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그렇게 마음 무거운 순간에 다시 태어나 버리고 싶어. 하지만 이 친구들과 다르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부러워. 꽃과 벌레들이 부러워. 그래서 호기롭게 야호라고 외쳐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에는 주인이 없어. 나그네 목소리. 그러면 이 나그네는 누구야? 이 나그네라는 친구는 누구로 귀결될 수 있어? 나라는 인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에는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큰악산을 찾아가지고 힐링하고 있지. 이 친구, 이 시를 쓴 사람은 심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산을 찾음으로써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을 찾는 행위 자체는 이 주인공이 아니죠. 이 화자한테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산은 누군가가 반드시 독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자신이 취급이 되고 있고, 그 공간 자체도 주인이 없는 공간이다. 자, 높은 봉우리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올라가도 산에는 아무런 중심이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라는 거랑 같은 맥락이야. 중심이 없대. 중심이 없어서 산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대. 이 중심이 없다라는 표현은 지금 계속 비슷한 표현들로 연결이 되고 있어. 자, 중심이 없어라는 표현은 아까 뭐라 그랬어? 온통 제멋대로. 그리고 이 가운데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산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난잡하고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고 중심 없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된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줬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맷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나고 여울에 섞여서 흘러가고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짙푸른 숲의 냄새가 서늘하게 피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엎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버릴 수 없어. 이게 뭐야? 누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슬픈 상황인 거예요. 나는 그 산의 귀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지만 그건 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 마음을 남겨둔 채 떠난다. 그리고 행가리 했어요. 그리고 큰악산에서 돌아온 날은, 큰악산에서 돌아왔어. 그러니까 힐링 다 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 날에는 이름 없는 작은 산이 돼요. 이 작은 산은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고 실제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얻어온 어떤 힐링이라든가 아니면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돌아와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이라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죠. 자, 가보는 여름, 어떤 시간적 배경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나는 달촌이라는 곳에서 예전에 살던 화오촌이라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집이 좁고 낮아가지고 드나들 때마다 머리를 꽝꽝꽝 부딪혔대. 그거의 특징은 뭐다? 뜨거워 화로에 들어간 것 같았대.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 게다가 모기와 파리가 달라붙어 완전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웃에 사는 이우열이라는 사람이랑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월송정 숲속의 이곳에 죽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죽붕에 네모예요? 공간이니까 세모 아니에요? 제목이 뭐였어? 죽붕기지. 그러면은 이 죽붕이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 아니죠. 수필이 진행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네모로 표지 체크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둥이 모두 넷인데 세 개는 소나무에 걸쳐 있고 하나는 나무를 따로 세웠다. 가로목도 넷이고 그 위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웃 노인들과 보리수를 마시며 축하했다. 플러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 공간이.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지내면 누워 잤대. 서늘하고 시원한 기준이 뼈까지 스며들었대. 그러니까 이 위에서 나왔던 이 화로랑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플러스로 인식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더위가 힘을 잃어서 기승을 못 부리고 모기와 파리도 오지 못했다는 거야. 완전 토끼하고 즐거웠어. 저 악양루, 황학루 이러한 비교할 만한 위대한 공간들은 크다면 크고 제운루, 낙성루, 높다면 높아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있어. 그렇지만 그 화려한 건물과 현란한 단청은 여러 장인의 재주를 모은 거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죽북 만들듯이 뚝딱 만든 거는 아니라는 거야. 됐죠? 어찌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하루도 안 되어 완성한 내 죽붕이 그 정도 클래스가 될 수는 없겠지. 어찌 검소하고 소박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남달리 시원한 내 죽붕과 같겠는가. 그러면은 봐, 지금 이래도 이렇게 좋다라는 거야. 그만큼 내가 공을 들이지 않아서 그 위대한 것들과 비견되기에는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면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야? 정말로 장인들이 노력해가지고 만든 거고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죽붕은 이렇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달리 시원하거든. 얘는 지금 이 시원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입안으로 중얼중얼 하다가 잠에 듭니다. 잠에 들었어. 그러면 자, 인몽이야 세모 박아놓고 인몽했어요. 근데 허리한 푸른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어. 이 노인이 나타났어.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전기적인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 모아 절하고 다가 말합니다. 야야야, 너의 죽붕이 좋기는 하지만 야, 안색이 쾌활하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 야, 근데 이거는 약간 궁이 아닌가? 얘는 지금 행복해서 만족해하고 있는데 꿈속으로 야야, 내가 보니까 별로 만족 안 하는데 이거 약간 시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마도 진흙탕에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땅에서 한 자 남짓만 올라와도 통쾌할 거래. 자, 그러니까 얘가 뭔 얘기하는 거야? 아까 더워 죽으려고 했던 그 상황이 진흙탕이라는 거야. 이 마이너스에서 한 자 남짓만 조금 올라와도 통쾌하다고 느껴질 거래. 그러니까 너는 완전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나아진 것 뿐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땅에서 한 자 남짓 올라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대의 죽붕이 더 낮게 보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한 자 남짓 올라온 그 수준은 아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봤자 그렇게 위대한 건 아닌데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입장 예서는 야, 그 죽붕이나 아까 그 뜨거운 그 방이나 뭐 땅바닥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이 죽붕이 통쾌할 줄만 알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나 정말로 괜찮은 그런 지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진흙탕이나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작은 것에 얽매여서 큰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네가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속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으니까 참 슬프다. 야, 좀 벗어나라. 야, 그대의 가슴속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빈 공간도 있어. 그래서 누각을 높이 올릴 수도 있을 거야. 너가 그 역량이 돼. 그래서 그러니까 너의 역량이 이만큼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장인의 재주를 부릴 필요도 없이 잠깐 사이에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너의 정신적인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능력 또는 함양 이러한 것들은 무한히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너가 만든 고작 그 죽붕에 누워가지고 이야 시원하다 이게 인생이지 이게 바로 이게 라이프지 이렇게 한 거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너는 고작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세상의 득실과 영욕, 희로애락과 또는 빈 공간 속에서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질 거야. 자꾸 이렇게 살면 그대는 어찌 이렇게 하지 않고 한갓 이곳에서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너가 정신적으로 좀 발전하고 그리고 뭔가 깨우치고 그러면은 세상에 그런 별거 아닌 거는 다 날아가 버릴 텐데 너는 왜 이렇게 조그만 곳에 갇혀가지고 그냥 여기서 즐겁다고 헤헤헤헤 이러고 있냐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자, 강몽이죠. 기이하게 여겼으나. 자, 그리고 얘는 일어나서 탄식합니다. 아, 산신령이 나한테 가르침을 내렸네. 그래서 죽붕기로 섭는다.
정리하자면 어떤 내용이야? 얘가 더워가지고 어떤 좋은 공간을 만들었어. 근데 위대한 공간까지는 아니고 그냥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서 야,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만족하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신령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야, 고작 이딴 거에 만족할 거야? 너의 정신적으로 좀 더 발전하고 정신적으로 고작 이런 육체적 조금 쾌락 나아졌다고 만족할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발전하고 생각하고 발전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응? 그렇게 너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펼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더 세상 속세에서 벗어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고작 이런 데서 즐거워할 거야? 라고 혼내주고 얘가 깨달아서 아하 죽분기를 썼다는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자, 18번부터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18번의 문제는 뭐야? 가와 다에 대한 설명. 이거 뭐야? 이게 바로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에요. 바로 무슨 독해? 이해 독해 파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풀어봅시다. 자, 18번에 1번. 가는 대꾸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가는 대꾸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자, 내 오늘 바닷속 한 점 바위에 누워 하늘에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이거를 대꾸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대꾸에 대한 개념이 약하면은 개념 강의를 듣거나 선생님한테 문의하세요. 자, 2번. 나는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자, 나에서 서리적 표현. 나에서 서리적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서리적 표현은 뭐야? 대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정말 아름답구나, 아름답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야. 아니면은 뭐 답이 정해져 있는데 물음의 형식을 차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나에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자, 3번.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고 있어. 자, 살펴보자. 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어? 하늘의 달이 그렇거니 수많은 별들이 다 그렇거니 해서 어미 거니를 반복하고 있는 거를 찾아볼 수 있어. 자, 나에서는 어떤 거 찾아볼 수 있어?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이런 거를 보면 어미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와 나는 모두 연쇄법을 활용하고 있다. 자, 아까 나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아니죠. 다시. 자, 나와 다에서 연쇄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연쇄법, 연쇄는 뭐 다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꼬무처럼 그렇게 가줘야 돼. 근데 그런 개념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 됐습니까? 그래서 4번도 답이 되기 어렵고 대조적인 색채어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 18번에 4번, 5번은 간략하게 넘어갔는데 이거를 일일이 찾으면은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존재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지 선생님 이것도 연쇄법 아니에요 싶은 구절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문의해주세요. 그러면은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가에 대한 문제예요. 한올이 갈대잎 다시 19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한올이 갈대잎 몸을 실어 아득한 바닷속 창망한 물고기에 씻기는 한점 바위에 있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을 거대한 세계 속의 작은 존재, 이거는 완전 보기 내용이랑 완전 연결되죠. 2번 생은 갈사로 고달프고 몸둘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화자가 자신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자, 그만큼 자신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문제 없죠. 왜? 갈수록 고달프고 몸둘 데가 없다는 건데 당연히 맞는 말이지. 3번 허공에 던져진 것은 나만이 아니며 달과 별들도 다 그렇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을 우주 안의 다른 대상과 동질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야, 달과 별들도 나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 맨 처음에는 내가 바다랑 비교해서 작다고 느꼈는데 우주 단위로 하니까 달과 별도 나랑 똑같네. 됐죠? 4번 광대무변한 우주의 일부인 지구의 둘레를 찰랑이는 바다를 향해. 야,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바다를 크고 넓은 세계. 야, 바다를 크고 넓은 세계로 여겼던 거는 맨 처음에 창망한데 나는 작다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마지막은 뭐야? 우주에 비해서 야, 바다야, 너도 이제 보니까 나랑 비슷한 상황이구나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바다가 아니고 우주가 맞겠죠. 5번 하늘을 덮는 나의 사념이 이다지도 작아요. 화자가 자신의 사념이 지닌 크기가 정말 작다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 존재도 똑같을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20번 나에 대한 이해. 자, A와 B, A, B, C, D, E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서 넘어갈게. A에는 B에서 화자가 한 행동에 계기가 드러난다. 20번에 틀린 거 고르는 거다. 자, A에는 B에서 화자가 한 행동의 계기. 어떤 행동했어? 마루턱에 올라간 행동. 왜?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우니까. 되죠? 크게 문제 없다. 맞는 말.
자, B에서 화자가 대상의 현재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짐작하고 있어. 자, 화자가 대상의 현재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짐작하고 있어? B에 그런 내용이 어딨어? 자, 마루톡이 올라가가지고 완전 제멋대로인 그 세상에 대해서 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전부 아니야? 그런 내용이 전부 아니야? 자, 거기 올라가가지고 여러 대상의 모습을 나열만 하고 있지 과거의 모습을 뭐 짐작한다든가 그러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어딨어? 2번이 될 수 있다. 자, 3번 C에서 화자가 인식한 대상의 속성은요, A에서 화자가 자신에 대해 인식한 내용과 대비된다. 자, C에서 화자가 인식한 대상의 속성은 뭐가 돼? 꽃과 벌레들이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됐어요? 그런 속성들이 있었죠. 근데 A에서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선지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인식한 내용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D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바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 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화자가 산에 살고 싶은 자신의 바람과 달리 떠나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 때문에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잘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5번 E에서 나타난 화자의 변화, A에서 화자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자. 자, 이건 넘어가지 말고 보자. E에서는 큰 학산에서 돌아온 날에 이름 없는 작은 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다 했어. 어디서? 집에서, 마을에서. 이러한 것은 편안한 집을 떠나가지고 아까 산으로 갔지. A에서 그 행동에서 비롯됐지. 왜? 거기서 산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었다. 자, 21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 어딨어? 기억 어딨어? 여기다. 물결 소리. 아까 파도 소리 그거 됐죠? 그리고 니은은 어디 있는가? 이런 거 찾는 게 제일 힘들어. 니은 슝슝슝슝슝슝슝 어디 있어요? 아, 이 앞에 있나봐. 어메, 여기 있었네. 이렇게 시간 다 보냈어. 응? 자, 기억은 뭐였어? 기억은 여기 위에 있었잖아. 물결 소리. 니은은 나그네 목소리. 아이고 미안해. 자, 기억, 물결 소리. 화자의 외부에서 비롯된 소리 맞는 말. 나그네,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였잖아. 자신한테 비롯된 소리 맞는 말. 1번 정답 끝. 나머지는 그래 싹 그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그래도 봐줄게. 자, 물결 소리. 화자의 성찰을 유도해. 물결을 듣다 보니까 성찰을 유도해. 이거 좀 애매하다. 내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성찰을 유도했다. 성찰을 유도했다. 그 소리는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막 바위를 물어뜯고 막 이런 소리들이지. 그걸로 인해서 성찰까지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얘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성찰이 유도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화자의 각성을 방해해. 뭐가 나그네 소리?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지 말자. 여기 질문 있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가져오거나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22번 A부터 E에 대한 설명. 이거 너무너무 귀찮아. 왔다 갔다 그냥. 자, 그러면은 봅시다. A 먼저 볼게. 여기가 아니잖아. A. 집이 좁고 낮아가지고 드나들 때마다 머리를 꽝꽝 부딪히고 너무 더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사한 집의 특성과 날씨로 인해 매우 힘들었음. 당연한 말이죠. 크게 문제 없잖아. 자, 그 다음 2번. 야, B 어딨어? 가로목도 내시고 이렇게 만들었다. 자연물로 만들었고 규모도 넉넉하다. 야, 이거 너무 맞는 말이잖아. 이거 난이도가 왜 이래? 자, C. 마치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좋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자, D. 어찌 검소하고 소박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남달리 시원한 내 죽분과 같겠는가. 다른 그 자기니 만든 건축물과 비교하면서 나도 이 정도면 만족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건축물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아니잖아. 만족하고 있다니까. 자, 노인과의 만남. 이거 기억나지? 노인과의 만남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대. 어디 나와 있어? 기이하게 여겼으나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다. 꿈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맞는 말. 23번 빠르게 풀어보자. 자, 보기를 참고하여 나랑 다 아까 공간 사용에 대한 얘기였어. 자, 나에서 땅과 하늘을 집삼아가지고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나무와 짐승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 꽃과 벌레들을 부러워했지. 다시 죽고 태어날 수 있으니까. 자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향. 가고 싶어 하잖아.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나에서는 산에 어디서나 지저귀는 맷새들의 소리가 여울에 섞여 흘러간다는 것에서 산이 서로가 자유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 됐죠? 문제 없죠? 너무 쉬워. 다에서는 죽봉이 통쾌할 줄만 아는 나에게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나 그거나야 라고 혼내주면서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맞는 말?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 나에서는 마음이 무거워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라는 것에서 공간 이동으로, 다에서는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죽봉을 만들었다라는 것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지. 둘 다 자신이 떠나든 만들든 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크게 문제 없고요. 나에서는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가도 산의 중심이 없다는 것에서 한계를 느꼈어? 아니야. 그거를 한계라는 건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 이 구체적 공간의 한계, 이거 이래가지고 한계야. 그게 나의 얘네가 할 수 있는 그거의 한계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얘네의 긍정적인 특징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에서는 가슴 속에 누각에 오르면 세상의 득실과 영역도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에서 이렇게 흩어져 사라진다는 거라는 것 자체가 가슴속 누각, 그러니까 너의 정신적 그리고 어떤 감성적 사유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게 아니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겁나 긴 이 지문과 문제들, 왔다 갔다 귀찮아 죽겠는 문제들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자, 다음 지문에서 또 봅시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